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이후에 부모님들께서 시험을 못 본 자녀에게 혹은 잘 본 자녀에게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녀들이 수능만 보고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만 보고 왔는데 이러한 어떤 그 시선을, 관점을 좀 넓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수나 뭐 이런 거에만 이제 연연해 하지 않게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자녀분과 함께 좀 이제 어떤 대학이나 뭐 점수대별로 대학을 찾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향후에 한 4, 5년 후에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라이프 로드맵을 좀 지금 시점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로드맵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안에는 이제 뭐 만약에 대학교 학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과나 복수 전공, 편입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학생 나름대로 휴학 등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인턴을 해야 할지, 또 공무원 시험은 한번 쳐볼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시고, 또 뭐 이제 유학 같은 거 있죠. 어학연수나 워킹 홀리데이, 워홀이나 뭐 어학연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혹은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할지 여부들도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들과 함께 이걸 놓고 미리 이제 지도를 짜보시면 향후에 이제 자녀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어떤 로드맵이 짜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면 우리 이제 의지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셔야 하는 것들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향후에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는 법, 그리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걸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성취 경험들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닐까,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드맵을 꼭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팁을 드리자면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계획을 짜시게 될 것인데 이때 뭐 이제 요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교 공부라는 것은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학년 이제 그 교육과정 자체가 좀 뭔가 교양 수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학 교육 이외의 어떤 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이제 전공과 좀 융합되는 복합되는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지식들일 수도 있고요. 가장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쉽게 확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가 되겠죠. 독서. 자녀와 함께 독서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여행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짜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자녀분들이 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여행을 같이 가고 싶으셔도 못 가시죠. 그쵸?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하고 제 동생이 있는데 좀 여행을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도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 정신을 좀 물려받을 수 있고 또 그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들으신 부모님의 자녀분들이 향후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구독자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2년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전공이 시작되죠. 본전공.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취업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학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과나 복수전공이나 편입이나 대학원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 공무원 시험을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대기업에 대한 인턴을 준비할 수도 있고 유학을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런 계획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어떤 그 다채로운 공모전이라던가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뭐 다양한 스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2학년 때는 최대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대학교 1학년이랑 2학년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수능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또 대학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중심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놀기 바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무게 중심을 착 잡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볼 수 있는 시기가 2학년밖에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2학년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허투루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녀분들은 무게 중심을 딱 잡고 2학년 때 정말 좋아하는 거 결과가 뭐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유튜브일 수도 있겠고 공모전일 수도 있겠고 소설 쓰기일 수도 있겠고 음악일 수도 있겠고 게임일 수도 있겠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넓게 해보시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외국어 공부일 수도 있겠고 악기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최대한 좀 저변을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교양 수업으로 여러 가지를 음악이나 아니면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회계라던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갖춰 놓으시면 사회에 나왔을 때 확실히 좀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적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수업 시간표를 짜실 때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대학교가 결정이 된다면 혹은 지금 이제 어떤 대학교에 가겠다라고 계획이 서신 분들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수강 신청 탭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과 소개에 대한 탭으로 가시면 커리큘럼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이제 뭐 대학교 입학처에 문의를 하시면 작년 자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 교양 과목 같은 거 특히 이런 것들 한번 둘러보시고 계획을 짜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각 대학별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또 따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진행을 해야 돼요. 취업 준비. 근데 이제 이 3, 4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 쌓아놓은 내공과 습관이 받침이 되어야지 3, 4학년 때 확실하게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게 임용고사일 수도 있고 행정고시일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일 수도 있고 공기업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대기업 준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이 정도죠. 혹은 뭐 본인의 스타트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스타트업을 준비하신다면 뭐 그런 쪽으로 또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그 남학생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군대에 대한 어떤 영상도 한번 찍어 볼 텐데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 세워 두셔야 돼요. 나중에 본격적인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나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쫙 짜놓고 미래가 이제 딱 설계가 된 시점에서는 자녀분들이 뭐 삼수를 한다거나 반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딱 보이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이제 어떤 그
지도 안에서 라이프 로드맵 안에서 뭔가를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어떤 최종 목표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녀가 이제 좀 같이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할 경우에는 격려를 해주시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라. 근데 엄마 아빠가 이런 거는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써오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걸 작성해 오시게 한 다음에, 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지만 최대한 최종 결정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녀에게 지금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수능 준비다 뭐다 해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서포트를 해주셨을 거예요. 자녀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를 알아서 해주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시고, 자녀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시지 마십시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예, 격려를 해주고 자율성을 주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녀가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위로는 하시되 지나간 것은 빨리 흘려보내도록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자녀가 이제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2부에서는요, 요런 부분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한 번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